남은 거 2개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유형이 매출 원가의 계상입니다. 자, 우리가 5가지 유형 보고 있는데 나머지 4개는요. 그냥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반 점포 입력 메뉴에 차변, 대변 그냥 입력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요 4번째 유형 매출 원가 부분은요. 우리가 일일이 일반 점포 입력 메뉴 작업하기는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무도 그렇고 우리 시험도 그렇고 반드시 요 유형 4번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됐죠?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기말 재고 자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랍니다. 원재료 중에는 기말 현재 해외로부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 운송 중인 금액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자, 현재 장부에 있는 재고자산 금액은 원재료 200만 원, 제공품 100만 원, 제품 1,500만 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요 중에서 원재료 금액 200만 원 여기에는 해외로부터 지금 통통통통 배로 실려오고 있는 금액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 원재료 수입하는 거는 어떤 무역 조건이냐 하면은 선적지 인도 기준이랍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은 무슨 뜻입니까? 자, 영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합니다. 영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 선적하는 순간 소유권이 물건 사는 사람한테 넘어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배에 통통통통 실려오고 있는 물건 주인은 누굽니까? 물건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 거다 이겁니다.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우리 재고자산으로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부 금액 200만 원에는 요 30만 원이 포함 안 돼 있대. 그러면 결론값은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 아니고 230만 원의 결론값이 되어야 된다. 기말 재고자산은. 됐습니까? 그렇게 분석했고요. 그 다음 제품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제품의 실사평가를 한 결과 다음과 같답니다. 수량 감소가 있는데 그 수량 감소는 전부 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수량 감소랍니다. 다른 기타 사항은 없는 걸로 한답니다. 장부상 수량이 1000개고요. 취득원가가 15,000원이랍니다. 한 개당. 그러면 15,000원 곱하기 1000개, 1,500만 원이 장부 금액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맞다 그지? 제품에 대한 기말 장부 금액은 1,5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창고 조사해 보니까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900개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100개가 지금 수량이 감소되었다. 이런 거를 감모라고 부른다 그지? 그 100개의 감모는 전부 다 비정상적인 감모랍니다. 그러면 요 100개 곱하기 15,000원 한 부분은 비정상적 감모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될 겁니다. 계정감모 뭐였습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이유로서 재고자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거래는 타계정 대체에 해당하고 따라서 요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줄 때 적요 8번을 꼭 입력해 주어야지만 프로그램에서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계산된다라고 우리 재고자산 이론편에서 배웠다 이겁니다. 됐죠? 그 내용을 일반 점포 입력 메뉴에다가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단위당 시가 시장 가격은 18,000원이랍니다. 15,000원 주고 15,000원이 원가인데 18,000원. 아, 시장 가격이 올랐답니다. 시장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회계는 철저하게 저가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 혹시 시장 가격이 지금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떨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올라버리면 평가 이익은 전혀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수주의라는 이론적 기반 하에 그렇게 회계 처리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는 저가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가격이 올랐지만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수동 계산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단계. 2단계는요. 제품에 대해서 정상 또는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으면 그거 빼고 평가 손실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빼고 그래서 실제 창고에 있는 내용 그죠? 실제 창고에 있는 실제 재고 금액 그러면 요 케이스의 경우에는 900개 곱하기 15,000원이 되는 거다. 그죠? 그 금액에 대해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 재고 금액으로 딱 입력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하면은 필요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전부 짜라락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분계는 우리가 할 수 없어 수동 계산으로 입력해야 되고 매출 원가에 대한 필요한 내용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구나.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출 원가로 돼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장부상 재고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매출원가 금액 당연히 매출원가로 반영돼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야 될 겁니다. 정상 감모로 인한 부분 그거 매출원가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매출원가로 자동으로 계산될 거고 평가 손실 혹시 있으면 그 부분도 매출원가로 계산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뭐만 하면은 실제 창고에 있는 금액 즉 정상 비정상 감모와 평가 손실까지 다 반영한 실제 그런 걸 다 빼고 나간 실제 창고에 있는 금액 그거를 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 재고로 탁 입력한 다음에 결산자료 버튼만 눌러주면은 그 매출원과 관련된 일련의 분계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쪼라락 계산이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자, 실제로 작업은 어렵지 않을 거다 그죠? 일단 작업해보고 그 결과치가 진짜 그렇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